안녕하세요. 금융 아침만의 대출 상담사 김기호입니다. 오늘은 통대한 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려 볼게요. 통대한 대출을 이용하는 이유는 목적은 뭐 하나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안하기 위해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안을 하면 이제 여러 가지 효과들이 발생이 되죠. 일단 뭐 이자 절감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채무를 통합을 할 수 있죠. 채무를 통합하면 뭐가 좋으냐? 신용 등급이 올라가죠. 이자를 줄여서 월 납입 금액을 줄이고, 채무를 통합해서 신용 등급을 올리고, 솔직히 뭐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보다 좋은 상품이 없을 정도의 그런 상품이죠. 단점이라면 비용이 드는 거. 그죠? 비용만 안 들면 최고 상품인데. 참고로 저는 이런 걸 우리 이런 상담사들이 할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해야 돼요. 국가에서 고객님들한테 비용 안 받고 최고일 건데, 그러면 아직까지는 나라가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건지 알면서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차라리 쓸데없는 개인회생 그런 거 해가지고 괜히 금융사들 연체율 높이는 것보다 국가에서 지원해가지고 보증서나 발급해주고 뭐 상환기간을 뭐 담보대출처럼 1년, 아니 10년, 20년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월 납입 금액이 훨씬 줄어들 거 아니에요. 금리도 뭐 한 5% 이하나? 그 정도 해가지고 하면 최고일 건데. 잘 모르겠어요. 자, 통대한 대출의 기본적인 자격 조건을 보자면, 먼저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에 한해서만 가능하죠. 그리고 재직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이 6개월 이상이란 것은 급여를 6번 이상 받았을 경우에고, 최소라는 말이 6개월이 아니라 뭐 10개월이 되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만 돼도 가능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이라고 한번 했고요. 또 중요한 게 신용 등급이죠. 신용 등급은 보통 나이스는 7등급, 올 크레딧은 8등급 기준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내가 7, 8이니까 가능하겠네. 그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등급은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연체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뭐 7이 아니라 6에 뭐 7등급이다. 근데 연체 기록이 있다. 그러면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나이스가 7등급이고 올 크레딧이 8등급인데 연체 기록이 없다. 그럼 가능성이 있고, 이건 연체 기록과 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내용을 살펴본 뒤에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부채 비율이에요. 연봉이 얼마까지 있어야지 통장이 되나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뭐 기본적으로 200% 이하인데 이게 또 직군에 따라서 갈려요. 직군이 좋으시면, 특히나 공무원같이 퇴직금담보대출이 되시는 분들은 뭐 연봉의 250%까지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뭐 일반 법인, 특히나 개인사업장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연봉이 200%가 되더라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일반 법인 조그만 소금업체인데 이상하게 연봉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5천 이상 이렇게 높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일반 법인 기업체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비중이 낮고 이금융권 비중이 높아버린다면 통장을 할 필요가 없죠. 괜히 비용만 들죠. 자, 오늘 알려드릴 고객님의 직장이 일반 법인이에요. 일반 법인이고 정규직 직원이시네요. 정규직에 당연히 4대 보험이 되시고, 입사일이 2018년 1월, 연봉은
3천만 원이신 분입니다. 자, 이분의 부채 내역을 보면 저축은행에 1,389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햇살론으로 444만 원. 그리고 대부 그것도 두 건에 815만 원. 자, 이렇게 대출이 있는 분입니다. 합하면 이거 18에 8 하나 가고 4 하나 가고 8 16 2,648만 원이네요. 맞죠? 맞죠? 1,700 2,500 네, 맞네요. 자, 보면은 연봉이 3,000인데 부채 2,648만 원. 얼마 없어요. 부채비를 보면. 그런데 대출 내용이 문제죠. 날짜를 보니까 참 이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18년도 1월 달에 입사를 했잖아요. 근데 대출은 11월 달에 받았어요. 전부 다. 뻔하죠? 대출 순서를 잘못 정한 거죠. 대부업을 먼저 이용했는지 이거 저축은행을 먼저 이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나 저축은행 이런 이금융권에서 대출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잘 안 해줘요. 뭐 연봉 예를 들어서 이분처럼 3천인데 저축은행에 1,000만 원만 딸랑 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나와요. 나오지만 돈 1,000만 원이나 밖에 안 나오겠죠. 근데 저축은행이 대부업에 이렇게 해서 한 2,000만 원이 있다. 대출을 안 해주죠. 안 해주죠, 아예. 은행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은행에서 안 나오고 돈은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또 고금리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빚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도 이분은 정말 감사한 게 부채가 그래도 적을 때 연락을 주신 거죠. 부채가 적을 때 연락을 주시면 저금리로 대안하기가 참 편해요. 저희가 해드리고도 굉장히 자부심을 고객님들께서도 저희한테 굉장히 고맙다고 연락이 오고 정말 제가 이 유튜브를 하고 난 뒤로 나중에 이 통계안을 끝나고 나서 특히 더 이상하게 전화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고맙다는 인사가 더 많이 와요. 이게 좀 효과가 좀 있나 봐요. 자,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등급하고 연체 기록만 문제 없으면 무조건 진행이 가죠. 진행이 가능하죠. 나이스 등급을 보니까 7등급이에요. 대출 등급이 7등급이다. 그럼 또 예견해 볼 수 있는 게 고금리 대출만 이용하고 있고 저축은행하고 햇살론. 근데 7등급 대부업에 이분 나이가 적은 게 아닌가 했는데 역시나 나이가 26세. 좀 어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회초년생들의 경우에는 금융거래가 거의 없잖아요. 금융거래가 많이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안 해줘요, 절대로. 근데 문제가 이런 고금리 하나만 이용하고 있어도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와버려요. 금융거래도 없는 분들이 이금융권이나 대부업의 고금리를 이용해버리니까 은행에서 그냥 거절을 해버리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지 않았나 싶네요. 자, 그렇다면은 일반 법인이라고 했죠. 고용회사가. 자, 일반 법인의 연봉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은행에서 얼마나 나오겠느냐. 절대 3천 안 나옵니다. 일반 법인 100%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많이 나오면은 거의 저희가 80% 안 그러면 70%. 이 일반 법인에서도 또 업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더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얼마나 나올 것인지를 예상을 해야 되는데, 자, 연봉이 3천이고 이 일반 법인 업종을 보니까 저희 판단에는 이분은 약 2천에서 2,500 정도의 가능성을 봤어요. 2,500. 자, 그러면
2천에서 2,500이다. 예를 들어서 낮게 잡아서 2천. 2,600이잖아요. 그럼 600 얼마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 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세상 편리야. 이 햇살로. 다시 햇살로 받으면 연봉이 3천이신 분들은 대부분이 그 건강보험료 햇살로는 최근 3개월 걸 보거든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그 최근 3개월 걸 보면 3천이 안 넘는 경우가 99.99%예요. 안 넘어요. 그냥 100%. 그러면 3천이 안 넘었다. 재직기간이 1년이 넘었다. 나이스 7등급 상환하면 뭐 5등급 정도 될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햇살론으로 또 1,100만 원을 예상합니다. 이건 거의 뭐 고정적이에요. 저희가 햇살론 계산하는 것은. 햇살론은 재단 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재단 등급만 몇 등급 나올지 파악이 돼버리면 금액은 뭐 등급에 따라서 산출하니까. 자, 그러면 최소 은행에서 2천을 받아요. 그리고 햇살론으로 1,100, 3,100이잖아요. 2,648만 원. 꼴랑 444만 원 저금리 햇살론 하나 있는데 나머지 얼마입니까? 2,100, 2,200만 원. 전부 다 저금리로 대안이 되잖아. 10% 미만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진행을 해야죠, 이건. 안 하면 손해죠. 안 하면 손해요. 자, 그래서 고객님께는 이렇게 방금 최소 2천 은행에서 최소 2천 예상하고 나머지 햇살로만 이용하셔도 충분히 모든 채무를 다 저금리로 대안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고객님도 동의하셔서 제가 이걸 상환을 했죠. 그리고 3일 뒤 전산에 삭제되죠. 전산 삭제가 되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신용이 7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승했어요. 왜 이걸 제가 적냐면 정말 3일 뒤에 등급 올라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생각으로 좀 많더라고요. 신용등급은 대출이 전산에서 삭제되자마자 바로 올라가요. 아니 어디서는 뭐 어디 은행에서는 이게 바로 삭제하면 대출을 안 해준다고 하던데 괜찮아요? 아 맞아요 뭐. 바로 이거 삭제하고 바로 대출을 신청하면 안 해주는 그 은행이 있어요. 그럼 저희가 거기만 거래하겠습니까? 당연히 가능한 은행을 거래하죠. 그죠? 그래서 3일 뒤 전산 삭제가 되고 나서 등급 5등급 오른 거 보고 주거래은행에 방문을 했어요. 주거래은행. 방문을 했더니만 은행에서 나온 금액이 그래도 2,500만 원이 나왔어요. 2,000에서 2,500 예상한다고 했죠. 가장 적게 2,000을 예상했는데 500이 더 나온 거예요. 그럼 이분은 더 좋죠. 자, 그리고 햇살론. 그냥 예상했던 대로예요. 1,10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합이 얼마예요? 3,600이죠. 그런데 고객님은 1,100을 쓰신 게 아니라 800만 원만 이용을 하셨어요. 너무 착하신 분이에요. 정말. 통계나 하시는 분 거의 대부분 이렇게 저금리 나오잖아요. 그러면 돈이 남아도 다 써버려요. 다 받아요. 왜? 그동안 이거 하기 전에 고금리 거 상환하느라고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항상 쪼들려가면서 힘들게 살다 보니까 통변하면서 이거 저금리로 다 대안이 됐는데도 여유자금까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래 이제 주머니에 돈 좀 넣어놓고 살자. 세상 좀 술값 좀 내가 먼저 내보자. 그 생각이 들어서인지 대부분 다 받아요. 근데 이분은 800 받은 거예요. 이런 분들은 대출금을 최대한 빨리 상환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저희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연체를 하시든 대출금을 안 갚든 뭘 어쩌든 저희 상관없어요. 굽히는 고객님들이 보시지. 그런데 그렇게 되신 분들을 저희가 진행했던 분들이라는 걸 알게 되면 저희 마음이 편하겠어요. 이분은 너무 진짜 박수 쳐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800만 원만 딱 이용해서. 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2,648만 원을 총 3,300만 원. 그래도 많이 받았네요. 자, 3,300만 원을 연 10% 미만의 저금리로 대안을 하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또 다른 상품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